그렇죠. 세금만 생각하면 정말 꼴 보기 싫어도 갈라서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세금적으로만 놓고 따진다면 불효자가 가장 절세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고경남 세무사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상속세 하면 어떤 느낌 드세요? 여전히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은 서울에 웬만한 집 한 채만 갖고 있어도 해당되는 내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고경남 세무사님, 네. 예전에는 네. 상속세 내는 사람 있으면 좀 친하게 지내라 뭐 이런 얘기도 친구하라는 얘기 있었죠. 들었던 것 같은데 네. 요즘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좀 상속세 상담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엄청 많고요. 또 매년 더 상담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이 부동산 가격하고 연관이 있는 거겠죠? 연관이 가장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아무래도 이제 서울에 아파트 하나만 가지고 있다고 해도 뭐 10억이 넘는 금액이다 보니까 상속세가 나오는 경우들이 꽤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전편에서도 봤지만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10년간 자녀들은 5천만 원까지 공제해주는 빼주는 금액이 있었잖아요. 네. 이 상속세에도 그렇게 네.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고 이것만큼 그냥 빼줄게 하는 네. 그런 금액이 있어요. 있죠. 상속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사망이라는 어떤 사건을 계기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보니까 네. 공제를 더 이제 많이 해주려고 하고 있고요. 얼마나 해줘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2억 기초공제라고 해서 2억 원을 추가로 해주고 있고 무조건 빼주는 네, 금액? 2억 원에 네. 자녀가 있다라고 하면 자녀 한 명당 5천만 원씩 해주고 있죠. 아니 사람 죽었는데 그 정도밖에 안 해줘요? 아까 좀 전에 뭐 많이 해준다면서요? 일단 그래가지고 뭐 자녀가 2명이면은 1억밖에 안 되니까 3억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럼 이제 여기 금액이 너무 작다 보니까 그냥 뭐 이런 거 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괄공제라고 해서 이제 5억 원을 일시에 한 번에 빼주는 공제가 있고요. 네. 이제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너무 공제가 적다라고 하다 보니까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최대 30억까지는 추가적인 공제를 해주고 있어요. 아 배우자가 그냥 살아만 있으면 네. 최소 얼마부터 30억까지예요? 최소 5억 원부터 최대 30억 원까지. 아 그러면 일괄공제 5억 원 아까 네. 말씀하셨고 네. 배우자 살아있으면 일단 5억 원은 빼주는 거니까 최소 10억 원까지는 빼주는 거고. 그렇죠. 네. 그러면 최대 30억까지 가능하다? 네, 배우자 공제를 최대 30억 원까지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즘 뭐 무자식 상팔자라고 해서 네. 부부만 사는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뭐 나눠 가질 사람도 없으니 네. 거의 뭐 최대 30억까지 공제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일단은 배우자 공제는 나눠 가질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배우자가 그 돈 다 가져갈 수 있는 거니까 최대 30억까지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네. 여기에 추가적으로 더해주는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초공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2억 원을 추가로 해주니까 네. 기초공제 2억 원이 추가로 되고요. 32억. 네, 여기에다가 만약에 이 재산이 전부 다 금융재산이었다, 뭐 은행의 예금이었다라고 하면 금융재산 상속공제라는 게 들어가는데 네. 최대 2억 원까지 가능하거든요. 34억 됐습니다. 네, 그러면 최대 34억 원까지는 세금 없이 가져올 수 있겠죠. 아, 네. 배우자가 오래 살도록 평소에 보약도 지어주고 해야겠네요. 세금만 생각하면. 그렇죠. 세금만 생각하면 정말 꼴 보기 싫어도 갈라서시면 안 돼요. 그 배우자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네. 그러면 과연 세금이 얼마가 차이가 나냐. 네. 그거를 한 20억 정도 집으로 한번 계산을 해봐 주실 수 있어요? 네, 계산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서울에 한 20억 정도 되는 아파트가 한 채 있다라고 봤을 때 첫 번째는 이제 사망하는 경우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 네. 없는 경우로 놓고 보면 이때는 상속세가 대략적으로 한 4억 2천만 원 정도가 예. 나와요. 근데 이제 사망하는 시점에 배우자가 살아 있다. 그리고 자녀도 2명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보면요.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똑같이 법정 지분 비율대로 나눠 갖는다라고 봤을 때는 자녀 1, 자녀 1과 자녀 2는 똑같이 1대1로 나눠 가져야 되고 네. 배우자는 50% 더 가져갈 수 있거든요. 1대1 대 1.5로 가져가는데 이때는 상속세가 1억 2천만 원 정도가 나와요. 네. 근데 배우자가 한 푼 더 가져가지 않겠다. 자녀 둘이서만 다 나눠 가져라 할 수도 있거든요. 이때는 배우자 공제를 이제 최소 5억 원까지밖에는 받을 수가 없기 네. 때문에 상속세가 한 2억 3천만 원 정도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조금 전에 이제 34억까지 최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이제 자식이 없이 부부가 네. 무자식으로 살 경우를 우리가 봤으니까 이제 네. 유자식인 경우에도 좀 우리가 따져봐야 되잖아요. 유자식인 경우에 네. 그렇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유자식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법정 지분 비율도 고려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계산하기 좀 편하게 네. 21억 원이라는 상속 재산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예. 그러면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1명 그리고 자녀 첫째, 둘째 그래서 총 3명이 있다라고 보면 네. 배우자만 1.5로 가져가고 나머지는 1대1로 가져가거든요. 자, 1.5 대 1대 1. 네. 네. 그러면 법정 상속 지분 비율대로 나누게 되면 배우자는 21억 원의 7분의 3에 해당하는 9억 원이 되겠죠. 자녀들은 이제 6억씩 가져가는 게 법정 지분 비율인데 우리가 이제 배우자 상속 공제를 한도를 계산을 할 때는 배우자가 실제로 받아가는 금액, 가져가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요. 네. 우선. 그리고 마냥 크게만 가져갈 수 있게 하면 안 되니까 첫 번째 한도를 법정 상속 지분으로 놓고 있고요. 예. 그리고 법정 상속 지분이 혹시나 30억 원을 넘으면 안 되니까 최대 금액은 30억 이렇게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최대 30억까지 캡을 씌워놓고 네. 그 안에서 작은 금액을 택하게 한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법정 상속 지분이 방금 같은 상황에서는 네. 9억 원이고 30억 원하고 비교를 하면 9억 원이 더 작잖아요. 그렇죠. 그럼 9억 원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배우자 공제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들어가 볼게요. 네. 배우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남편이 죽었다. 네. 아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아휴, 난 이제 살 만큼 살았고 네. 너 다 가져라. 네. 그래서 자녀한테 다 물려줬어요. 저는 안 갖고. 네. 이럴 때는 그 법정 상속 지분 비율에 따른 그 금액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배우자가 한 푼도 가져가지를 않았잖아요. 네. 아까 전에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우자가 실제로 가져가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한 푼도 가져가지 않으면 법정 지분 비율대로는 못 가져갔고요. 그러네요. 공제를 못 받고 대신에 최소 금액 가져가지 않더라도 5억 원은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앞에서 봤었던 것처럼 일괄공제 5억 원하고 네. 배우자 최소 공제 금액인 5억 원 두 개를 합쳐서 10억 원. 그래서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없이 자녀한테 줄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니까 네. 남편이 남기고 간 재산이 10억이다. 네. 그러면은 상속세 없는 거예요. 이 그렇죠. 경우에는. 상속세는 없는 거죠. 자, 엄마 입장에서 따져봤으니까 네. 이제 아들 입장에서도 한번 따져볼게요. 네. 똑같은 상황이에요. 조금 전. 네.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네. 어머니는 살아계시고 네. 그런데 너무 효자예요. 아들 입장에서. 아들 입장에서. 네. 저 안 가져도 괜찮아요. 어머님 다 쓰세요. 어머니한테 다 드렸다. 네. 자, 이 경우 상속세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어머님이 실제로 가져간 것도 10억 원이긴 하지만 어차피 일괄공제 5억 원하고 배우자 공제 5억 원 최소 합쳤을 때 10억 원이니까 네. 상속세가 당연히 없겠죠. 네, 없는데 이때는 2차 상속도 고려를 해야 돼요. 네. 그게 나중에 어머님이 작고하셨을 때는 어머님이 작고하셨을 때 그 시점에는 아버지는 안 계시거든요. 그렇죠. 배우자가 없어요. 배우자 공제 없어지죠. 그렇죠. 배우자 공제가 없어지면 5억 원 일괄 공제만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럼 이렇게 되면 10억 원에서 5억 원을 뺀 5억 원에 대해서는 자녀가 상속세를 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효도는 했으나 네. 2차 상속 생각하면은 네. 오히려 세금 면에서는 손해를 보는. 손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5억 원에 대해서 상속세를 낸다라고 해도 네. 약 9천만 원 정도는 나오거든요. 네. 자, 그러면 어머님한테 다 주는 이런 효자 말고요. 네. 현실 아들. 현실 아들. 똑같이 합시다. 어, 5대5. 진짜 현실 아들이네요. 네. 네. 이때도 마찬가지로 계산을 해보면요. 똑같이 아버님이 작고를 하셨을 때는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겠죠. 그리고 어머님이 작고하시는 2차 상속 때는 어머님 재산이 5억 원이잖아요. 네. 그럼 일괄공제 5억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0원이 되니까 상속세를 납부할 게 없어지겠죠. 그러면 이때는 아들이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 없는 상황이 되죠. 그러네요. 네. 자, 그러면 진짜 욕심쟁이 아들. 네. 불효자. 불효자. 어머님 살 만큼 사셨잖아요. 그냥 내가 다 가져갈게요.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요? 이 경우 어떻게 됩니까? 이때도 이제 계산을 처음부터 해보면 어머님이 한 푼도 가져가지 않았어요. 그래도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가 살아있기 때문에 5억 원을 공제를 받으면 10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겠죠? 네. 그럼 아버님 작고하셨을 때 상속세가 없죠. 없죠. 어머님이 작고하시는 2차 상속 때는 어머님의 재산이 한 푼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상속세를 낼 재산이 없으니까 네. 세금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하나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네. 이 재산이 10억짜리 부동산이었다. 라고 해보면 네. 부동산은 상속으로 받든 어쨌든 명의가 바뀌면 취득세를 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어머님이 5억 원만큼의 지분을 가지고 계셔서 이 지분이 상속이 된다 하면 상속세는 없지만 취득세는 납부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아들이 욕심 가지고 한 번에 다 갖고 와버렸으면 어머님이 2차 상속이 발생했을 때 취득세를 납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적으로만 놓고 따진다면 불효자가 가장 절세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상속세라는 게 네.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를 가정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참 슬픈 얘기인데 이게 네. 너무 좀 웃으면서 얘기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네. 반성합니다. 자, 이 장례비. 네. 장례비는 정말 고인을 위해서 쓴 건데 네. 이런 건 좀 상속세에서 빼주거나 하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이거는 실제 이제 상속을 이제 진행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경비와 같은 거기 때문에 네. 장례비까지는 이제 뭐 영수증이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500만 원까지는 공제를 해주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실제로 들어간 비용이 이제 또 500만 원 훨씬 넘는 금액이다라고 네. 하면 이 영수증으로 증명이 가능한 금액까지를 해서 최대 1,000만 원까지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네. 이제 뭐 납골당이라거나 또는 자연장지 이런 거를 했을 경우에는 이제 실제 들어간 경비를 포함해가지고 네.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도 공제를 해주고 있어서 최대 생각해 보면 한 1,500만 원까지는 공제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겪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장례 치르면 정말 황망하고 경황이 없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 부모님 재산이 어디에 뭐 얼마가 있는지 이거 일일이 어떻게 다 파악할 수 있죠? 일단은 이제 장례를 치르고 나신 다음에 사실 다 정신이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상속세 고민도 되게 한참 뒤에 하시는 분들도 네. 많이 계시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주민센터에 사망 신고를 하러 가게 되어 있어요. 사망 신고를 할 때 그 이제 주민센터에 계시는 분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도 같이 신청을 해드릴까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같이 신청을 하시면 이제 작고하신 분의 금융재산 뭐 또는 이제 토지 뭐 부동산 이 관련된 자료들을 한 번에 다 네. 받아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상속재산을 좀 파악해 네.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상속세라는 게 워낙 돈 단위, 금액 단위가 크잖아요. 네. 근데 이거 사실 뭐 미리 먼저 냈다고 상 주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그냥 좀 나눠서 좀 천천히 내도 됩니까? 그렇죠. 금액이 이제 워낙에 크다 보니까 세금도 이제 분할 납부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할부가 된다? 네, 할부가 되기 때문에 금액이 일단은 2천만 원 이상인 경우부터 가능하고요. 네. 상속세가 몇 년간 끊어낼 수 있어요? 최대 10년 동안 나눠서 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도 시중금리보다 낮으니까 네. 무조건 잘라서 내는 게 유리할 것 같은데요? 네, 훨씬 유리하시죠. 아무래도 이제 연부연납 이자율은 연에 3.5%니까 네. 그냥 잘라서 내고 남은 금액으로 이제 뭐 다른 투자를 하셔가지고 수익을 낼 수만 있다면 훨씬 유리하십니다. 네. 자, 이 최고의 재테크는 재산을 불리는 게 아니라 재산을 잘 지키는 거라고 하던데 네. 네, 이 상속 플랜 잘 세워서 우리 네. 부모님이 힘들게 벌어서 물려준 돈 네. 그냥 아깝게 나라만 배불려주는 그런 일은 또 없어야 되잖아요. 네, 저도 공감합니다. 상속세를 요즘 많이들 내서 그런지 불만들이 많아요. 왜 상속세 기준은 몇 년째 그대로냐, 공제 기준이 네. 그런 등등. 아무래도 이제 그 제도가 바뀌지 않고 있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들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 같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TF팀이 구성돼가지고 네. 상속세 과세 체계를 좀 바꾸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라고는 알고 있는데 네. 언제 나올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부모님들이 택시도 안 타고 그냥 어렵게 피땀 흘려서 모은 돈이고 네. 또 평소에 소득세랑 다 냈는데 그 물려줄 때 왜 또 세금 내냐. 이런 불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아무래도 이제 답변해 주세요, 세무사님. 불만이 많이 있으신 거는 알고 있지만 상속세라는 거는 어차피 이제 피할 수 없는 세금이다 보니까 그럼 피할 수 없다면 사전에 미리 잘 준비를 해서 최대한으로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을 저와 함께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